네, 안녕하세요. 김우련 시인입니다. 시를 읽는 밤, 오늘은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 윤수자 시인님의 제3시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입니다. 9월이 왔어요. 윤수자 시인님은 서울에서 출생하시고 강진에서 성장하시고 동양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광주 YWCA 직업개발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Y우먼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아시아 서성문학 광주문인협회 이사, 광주시인협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깊은시문학회 연지당 사람들 동인으로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봄 물소리 높이 굽이치고 있을 때 2003년, 내일은 맑을 거야 2015년, 그리고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한 시인데요. 표지 그림은 김종 교수님, 그리고 사파는 한은혜 작가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좇는 사람들, 슬픔에서 위안을 얻고 슬픔 속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시인이 그렇다. 영국의 풍자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한물간 배우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몇 안 되는 바보들 중에서 억울하게도 시인이 가장 바보로 꼽힌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바보일 때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높은 자리에서 추락의 끝을 보는 사람들, 시인은 참 별종들이다. 불완전한 기쁨을 희망이라고 정의한다면 시인은 그런 희망 속에서 살고 양지에 있을 때에도 음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삶에서 상처를 통과하지 않은 내일은 없고 슬픔은 언제나 아무는 중이다. 이제 더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의 깊이를 더한 시를 쓰면서 열매를 얻고 시로 밥을 지어 끼니를 하고 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재미진 시간들을 살고 싶다. 이렇게 서문에 쓰셨습니다. 첫 시는 순비기 나무입니다. 엎디고 낮추어야 살 수 있다고 간장이 끊어질 듯 뱉어내는 해녀들, 횟개질 소리를 노래 삼아 자랐다. 먼 백고동 소리로 문을 닫는 밤이면 바람이 한 줌씩 모래를 안아오고 물고기들이 불쑥 잠속으로 들어와 용이 되고 싶다거니 대처에 나가보고 싶다거니 침을 튀겼다. 성난 파도 덮쳐오는 날이면 온몸으로 방파제가 되어 막아내는 키 작은 떨기나무, 바닷가 모래숲에 엎드려 어쩌지 못하고 기어이 피워내는 보랏빛 순비기꽃, 강가에 집을 지키려 하였다. 들판엔 갈대들이 종일 누구인가 불러오고 멀리 삼월산이 둥실 솟아있는 곳, 온갖 물고기들과 철새들이 목을 축이고 가로등도 풍덩 빠져 몸을 씻는 강, 갈대들이 강물과 노래 부르면 심사석에 쭈그리고 앉아 별을 초대하고 하얀 딸 불러서 또 만나자 다독여야지. 나무는 골격이 되고 갈대는 지붕이 되고 돌멩이는 제 알아 필요한 곳을 채우니 물결들이 스적스적 웃으며 굽이치네.
너른 땅에 씨알 넣고 땀으로 열매 보고 싶은 사람 오시게나. 나만 그럴까? 길을 가다 문득 이름을 불러야 할 순간이 있다. 그때 갑자기 청맹관이 꽉 막히는 뇌, 호두 속 같은 구비를 아무리 뒤적여도 누구시더라. 낯은 익은데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런데도 반가운 해후, 어정쩡한 마무리 며칠 후 강물 위로 물고기 솟아오르듯 느닷없이 떠오르는 그 이름. 어릴 적 숙제를 해가지 않은 나 때문에 대신 벌을 서던 우리 반 반장. 무지개 색깔이 마음에 물들듯 설레설레 소름까지 돋았다. 나만 그럴까? 걸어주고 싶다. 그냥 벗어놓은 옷 말고 한 모금 마시고 꺼이 마음까지 태우려 하던 슬픔. 오동나무에 걸린 반달을 댕겨 배가에 검은 고인 양 전율을 보내면 어딘가 숨어 내 검은 고 소리를 듣고 있을 내 마음. 무더기 별처럼 소망 하나씩 품고 그만 지나는 길에 다부진 눈을 들어 다가올 새날을 기다리는 알토란 같은 꿈을. 양동시장. 호루라기가 떴다. 양동시장 난전 위에 솔개 단속반 뜨면 생선 좌판떼기 무색해라. 허둥지둥 숨어든 처마 밑 조기 새끼 몇 마리 자식처럼 불끈 쥐고선 허리 굽은 전사 내 어무이. 밤이면 이리저리 엎어져 자는 오남매 미안하다 고맙다 쓰다듬는 손길에 물큰 달려들던 생선 비린내. 나는 그렇게 자랐지. 양동 개천에 몇 감고 솥 걸어 빨래 삶던 그 손에서 떼국 털며 살았지. 바람개비 하나 들고 혼자서는 돌릴 수 없어서 혼자서는 돌려지지 않아서 바람 속으로 내달아본다. 불어라 바람아. 서리서리 도사린 내 삶의 집은 몇 번의 우화를 거듭해야 너를 따라갈 거나. 바람개비 한번 돌려보자. 동이거나 북이거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침의 나라까지 5만 번을 날아서 꿀벌은 1kg의 꿀을 얻고 5잠을 자고 나야 누에는 비로소 집을 짓는다. 나는 언제나 소화제처럼 시원한 시 한 줄 써볼 거나 새로운 세상 하나 꺼내볼 거나. 바람아 불어다오. 짐. 나는 풀솜처럼 여려서 나는 홀씨처럼 가벼워서 내가 아니었으면 어디를 기웃거렸을까 몰라. 왜 그랬어? 자책에 빠져드는 내가 있어 해찰할 생각. 보리 밟아주듯 뚜덕뚜덕 주저앉히고 다질 수 있었어.
감당할 그릇만큼 주심으게 고마워요. 때론 버거웠으나 끝내 희망이 되어준 내 안의 무게요. 잊지 않을 거예요. 내 살이 다 타서 공기 중에 흩어져도, 다시 뭉쳐 흙이 되어도, 언젠가 다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도, 이름 없이 우짖는 새가 되어도, 물풀처럼 호수 위에 떠돈다 해도,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낳으시고 단 사흘 젖을 물리고 차마 손 놓으셨어도 당신은 내 어머니. 애 끓는 이별을 기억할게요. 엄마, 엄니, 어머니, 어메, 어떻게 불러도 다 내 어머니. 엄마, 엄니, 어머니, 어메, 꿈속에서라도 잊지 않을 거예요. 야생화. 지난 가을 꽃진 자리 눈여겼다가 씨앗동냥했네. 하도 예뻐서. 여린 가슴속 어느 한 칸 꿈을 심듯 묻었네. 하도 예뻐서. 부시럭 부시럭 눈 부비며 뒤채는 아픈 씨알 하나. 껍질 털어낼 적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거야. 그윽한 향기로 빈들을 꽉 채우렴. 해마다 피어나는 그중 한 그루 아름다운 야생화야. 꿈이 꺾인다 손 실망은 말자. 나그네 발걸음이 내 앞에 멈추리니. 가시벗이. 내 슬픔은 내 것이고 내 아픔은 내 것이다. 고집하지 말기를. 고통을 끌어안아 울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생채기에 새살 돋을 때까지 견디어 주기를. 내 서름 내 쓸어주고 내 마음결 내가 들여다보면 나무처럼 간격이 필요치 않아. 이제 밤이 와도 두렵지 않으리. 새벽이 와도 초라하지 않으리. 별. 너울성 파도처럼 거칠게는 말고 뭉게구름처럼 화려하게도 말고 실버들 잎사귀 스치고 지나온 바람같이 애틋하게 스미고 싶다. 너에게, 꽃같은 너에게, 너에게, 별 같은 너에게 눈동자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냉이꽃. 북적거리는 장터 아니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보았음직한 수수한 여자. 그냥 지나치기엔 절로 마음이 당기는 첫 봄. 작아서 더욱 사랑스런 저 연못의 은밀한 물무늬 같은 자꾸 마음이 당기는 냉이꽃. 그 사람. 산등성이도 없는 망망한 황토들판. 달머리엔 달이 뜨고 빨간 등대
부끄러이 고깃배를 기다릴 때 양파, 옥수수, 양배추 작은 트럭에 가득 싣고 사방 트인 거리에서 햇빛 같은 웃음으로 바퀴를 멈추게도 하는 사람. 밤이면 들 가운데 불을 켜고 뜨겁게 쏟아내는 풀벌레 이야기를 받아서 적는 사람. 무더기 별들이 내려와 꿈을 적어봐요. 보채면 가슴 따뜻한 시를 짓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싶어 대답하는 사람. 봄이 와서 논두룩 밭고랑에 넘치는 냉이풀 향기를 먼저 반겨주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바다는 얼마나 뜨거울까? 빨리 소원을 빌어요. 누군가 다급히 외칠 때 시뻘건 해 한 점 꿀꺽 삼키는 바다. 순간이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의 내게인 듯 소름이 돋고 노을이 그렇게 우리들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온몸이 후들거렸다. 아무리 널따란 들 날마다 불덩이가 파고들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넓다 한들 날마다 불덩이가 파고들면 얼마나 뜨거울까. 셀 수 없는 물방울들이 부글부글 일었다 사그라드는 운명의 서곡 같은 찬란하게 하루 일을 끝내고 부르르 떨며 바다로 뛰어드는 햇덩어리. 황홀하고 슬픈 뒷모습. 그대에게로 가서 구름이 구름에게로 가서 큰 무리로 우레를 만들듯이 나도 그에게로 가면 천둥 번개가 되어 시원히 쏟아질 수 있을까? 연두빛 괄호. 너는 나의 괄호다. 내 안에 너를 가두고 끄덕이며 비 맞고 눈 털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 나는 너의 괄호다. 내 안에 갇히고 싶다. 내 숨소리 내 안에 고이면 무한 에너지로 날아서 수평선 짚고 솟구치는 조나단의 날개가 된다. 두 손 둥글게 굽혀 서로 쌓아내면 두런두런 살가운 강이 되고 마주하면 끝내 기도가 되는 너는 나의 아름다운 괄호다. 부지런한 봄. 봄이 비를 맞고 있다. 꼼지락꼼지락 어린 고사리 같은 빗줄기. 어떻게 지나온 가을이던가 쉼표 없는 악보처럼 아버지 여윈 14살 깔땀살이 육남내 맞이 같은 눈보라 이기고 훌쩍 건너온 봄이 시를 쓰고 있다. 아직 굽은 손으로 차츰차츰 씨알 튀는 부지런한 봄. 리본을 달아주고 싶은 사랑스런 봄. 만일 한평쯤에 남새밭이 있다면 산초나무 족두리풀 기린초를 심을래.
좋아하는 저들끼리 더불어 살아가게 붉은 점 모시나무 친구는 기린초 애호랑나비 친구는 족두리풀 아민노랑나비 친구는 냉이꽃 큰 수리 팔랑나비 친구는 음나무라지 향기 없이 예쁜 돌연변이 꽃 말고 향기 없이 예쁜 돌연변이 꽃 말고 고민터러 서로 끄덕이며 피는 꽃이 되고 싶어. 그중 냉이꽃이 되고 싶어. 아민노랑나비가 꿈을 이룰 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날개를 만져보고 싶어. 호 날이 구주려나 척추 4번이 몹시 쑤시던 날 만삭한 여인처럼 몸을 뒤로 젖히고 걸었다. 할머니 거기가 아파? 응. 내가 호호해 줄까? 응. 내 허리깨로 제 입술을 내 허리깨가 제 입술이 닿는 키 민들레 호씨 날릴 때처럼 입술을 쭉 내밀고 호 봄바람이 잎새 위에 머물듯 부드럽게 불고서 희범이가 호호했으니까 내일 아침엔 나을 거야. 두 손바닥을 위로 쳐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몸짓이 믿음직스럽다. 분명 나을 거야. 그렇고 말고 의젓한 5살 사랑 넘치는 명희 희범이니까. 많이 또 희범이에게 비밀 친구가 있었네. 희범이에게 미밀 친구가 있었다. 동갑내기 그 아이는 8살. 청밀의 열매처럼 사랑스러운 나이. 꽃송이 터지듯 희범아 너는 나의 미밀 친구야. 내 마음을 몰라서 편지를 쓰는 거야. 수줍은 듯 작은 선물 꾸러미를 슬쩍 내밀었다지. 아직은 자음 쓰기가 어려운 미밀 친구. 비읍이 미음이 된 사이. 그래, 한때 그 아이와 희범이는 미밀 친구였다. 4월 여행. 꽃샘 추위 속에 벚꽃 눈발처럼 날리고 아무리 바장거려도 너에게 가는 길은 이승에선 없을 것 같다. 꽃이 쌓이는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아무리 쓸어보아도 이내 쌓이는 그리움. 바람만 쓸고 있다. 용정에서 자고 나면 다시 그날 습관성 기침 같은 틀에서 스스로 뒤집어 숨을 쉬는 바다처럼 헤엄쳐 나왔다. 끝이 안 보이는 벌판, 톡 쏘는 삶의 한 자락, 거기 사람들이 양파처럼 동그랗게 웃고 있는 곳, 희리흰 양파 속살에 황토 한 숟가락 싸서 먹고 붉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가슴이 일시에 젖어오고 두 손바닥 후끈거리는 파랑 같은 마음을 적어 월두리 해안 빨간 등대 안에 감추어 두고 왔다. 21 대나무. 밤새 새우 사운대고 무슨 할 말이 저리 남아 진종일 킬킬거리고도 모자라서
금음 딸님 허리춤 잡고 산 너머 또 어디로 마실 가시려나. 이 구름 어제는 거름구름 해물과 앞산의 장대로 비를 쏟고 오늘은 가부좌하고 책상 앞에 앉아 꿈을 꾸네. 또 무슨 꿍꿍이 수작 부리려는고. 3. 바위 무엇을 하였는지 누굴 만났는지 눈을 반짝이며 손을 흔드네. 나도 날 수 있어 독수리처럼. 볼래? 누가 저 여린 가슴 속에 희망을 주었을까? 4. 바다 안 그래도 예쁜 입술 위에 어쩌자고 주황색을 입히고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이 되어 보고 싶은가? 유리 그릇을 만지는 듯 바다는 성갓이다. 바다는 성이 갓이다. 5. 산 나를 딛고 날아보거라. 내 무게는 얼마쯤인지. 푸른 풀무 푸른 펌프야. 내 안에 고인 질문들을 찾아보아라. 어디까지 나를 것인지, 어디까지 스며들 건지. 사자처럼 포효하고픈 아직 어린 짐승 한 마리 먼 동이 터온다. 가자. 6. 벽 스물스물 기어오른다. 단호한 용기로 나라 하나 지고서 가문 하나 이고서 먼 동이 트는 곳을 향하여 뜨겁게 기어오른다. 판도라의 상자 희망 그 밑에는 단호한 용기가 있었다. 이팝꽃 도암 장터 끄트머리집 담 밖으로 넘어와 흥건하던 이팝꽃 엄마 옷자락에 묻어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면 거기 보슬보슬 흐든 이팝꽃 나무 아래서 후두둑 잡아당겨 뜯어먹었다. 장터는 썰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배가 고프면 문득 치어다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던 희비흰 꽃밭. 네, 오늘은 1부 읽었고요. 냉이꽃 아래서 그 2부를 조금 읽었어요. 오늘 또 제가 컨디션이 이 정도입니다.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하고 싶었는데 못 읽었어요. 2부 소나기를 맞다 52쪽부터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멈춘다면, 그렇죠. 30초가 아니라 3초, 5초라도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갈 길을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또 따뜻한 에너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한 걸음 함부로 가지 마시고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잠시 빨리 갈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단 말이 생각납니다. 윤수자 시인님의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 제목만으로도 뭔가 힐링이 되고 마음에 어린 시절 또는 또 성인이 되어서 몸에 난 상처만 상처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 또 정신적인 상처 여러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상처의 흔적은 없어지지만 그 몸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났던 자리가 날이 춥거나 그러면 그곳이 푸르게 그 상처 자국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잊고 싶어서 잊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계속 되새김질하거나 다시 생각한다면은 또 그것도 아픔이겠죠. 사람의 기억에, 사람의 기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가 신이 주신 선물이 웃음과 망각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어떤 동식물도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또 자기 그 지나온 그런 기억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이 촘촘하게 살아있다면 아마 우리는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때로는 잊고 싶은 기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 읽고 또 읽으며 정말 그 어린 시절 그 내가 못다했던 화해를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시절의 나를 붙잡고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그러네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이 빠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늘 더디게 느리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틈에서도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더디게 가지만 결국 우리들이 걸어가는 바라보는 그 끝은 누구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수자 시인님의 제3시집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를 읽어보면서 9월 오늘이 3일인가요? 아직 9월의 시작인데 좋은 9월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벌써 1시 반이 되고 있네요. 굿나잇. 좋은 꿈 꾸십시오. 김의련 시인이었습니다.